자존심이 제일 필요 없는 재산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자존심과 자존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까요? 필요 없는 재산으로 볼 때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만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남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자기 존중은 중요합니다. 자아라고도 합니다. 자기의 사고 안에 세상은 존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나를 낮추는 경우와 상대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어 상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겸손이지만 자신을 비하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단 1%가 99%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나 귀족들이 평민을 이끌어가는 영국 사람들의 정서를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서이고 그들의 문화이니까. 상대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를 비하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상대를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존중과 공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어요? 남을 없인 여기는 자만이 없으면 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런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아냐, 충분히 이룰 수 있어. 난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은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 내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둘 다 옳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작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스로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끌어당겨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는 사람의 믿음은 아마 맞을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의 믿음 또한 그럴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은 한편으로는 불만을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낳을 뿐입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기가 죽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힘이 솟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안 돼라는 생각 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지구상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만의 장점과 단점, 재능을 가진 개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을 위해서 자각과 자성이 필요합니다. 자각은 사람이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능력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자성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 자신을 반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각과 자성을 제대로 하려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인 자존감과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마음인 자긍심이 바로 서야 합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존재감을 말하고 그 의미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마음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체입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당신을 보여주세요. 자존감은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의 일종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무슨 일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근본이 되어줍니다. 다른 누구에게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존감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10년 정도 안에 많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주변 환경이나 교육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에게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같이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자신의 자존감도 커지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나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20년, 30년 후에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당신이 어울려야 하는 그 사람은 20년, 30년 후에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지. 그냥 당신이 하는 말에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탓하고 남 탓만 일삼으면 자존감이 생길 수 없습니다. 자존감은 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일 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아끼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허영이나 허세를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첫 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인상은 상대가 당신의 내면을 다 알기 전에는 90%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사소한 것으로 상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본다면 지구상 인구의 87%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거나 증오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은퇴만 기다립니다. 시간이 나거든 거울 앞에 앉거나 서보세요. 당신은 거울 속의 당신 얼굴이나 당신 모습에 만족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 속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당신이 뚱뚱하다던가 반대로 말랐다던가 머리나 얼굴의 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릴 때 바라보았던 그 미래의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그때 당신이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 당신이 그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지 걱정하지 않았다면 또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던지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했더라면 당신은 어떤 것을 이루었을까요? 지금의 당신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했을 수도 있겠지요. 인생은 용기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오래돼서 그랬다고 했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아주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변화나 도전이 두려워서 가장 안전하다는 방법으로만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후회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그 언제나 당신 앞에는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선택을 하면 다른 선택이 남기 때문입니다. 다른 후회는 다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죽는 날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자녀에게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후회가 된다는 말을 안 남기도록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었는데, 나는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해야 했었는데 이 말을 남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만족한 돼지가 되지 말고 불만족한 인간이 되라는 말은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말이지 불행해지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절대 없습니다. 안락한 삶이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편안하게 즐기는 것은 행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 선택이 당신에게 불만이 아니라면 당신은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부자들의 재산이나 부유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신은 높은 목표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워라밸을 선택하세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 원합니다.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인생을 가질 때 희생을 하면서 해야 한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이 없다면 단지 조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불편이 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서 즐기는 인생이 행복한 삶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자들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당신이 만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낮게 되면 모든 일에서 실패와 변명을 일삼으면서 사회를 등지는 삶을 살기 쉽고 타인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상대보다 비하하게 되고 타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도 실패하면 어쩌나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어쩌나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 등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시도조차 못하는 패배자가 됩니다. 모든 일을 처음 할 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개인 간의 능력 차이가 있어서 처음부터 다 잘 되어지게 보여지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는 것이 자존감을 가진 경우입니다. 자존감이 낮게 되면 자긍심도 덩달아 낮아지게 되는데 자존감이나 자긍심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망가져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외국의 나나 너라는 개인적인 단어보다 문장 중에 많이 사용됩니다. 내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내 가족보다는 우리 가족, 내 회사라기보다는 우리 회사라고 자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성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신보다는 늘 타인을 우선해서 보는 관점을 가진 것이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데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의 자존심과 자긍심은 나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나의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맞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나만 내세우는 궤변은 자존감이나 자긍심이라기보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체임을 잊지는 말고 그렇다고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이나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도 또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유태인 수용소에 끌려와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비굴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풀려나는 그 날까지 자신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불의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더러워서 참는다는 말보다는 더러우면 내가 나서서 치운다는 마음으로 또한 치우려면 그 더러움을 내가 마주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존감은 만들어집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불이익을 당연하게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도 될 것이 아니라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힘이 없으면 같은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불의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해서 질지 모르지만 내가 싸우는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불의를 이겨내고 나면 나의 자존감은 우리의 자존감과 같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상대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존중하면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의 자존감은 세워지게 됩니다. 내 자존감이 중요하면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상대의 자존감을 손상하면 안 됩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상대와 대화에서 의견을 물어볼 때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게 되면 상대는 선택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견을 물어보는데 꼭 질문자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의견만 나온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겠지요. 다른 생각을 물어보고 그 생각을 들어야 하는데 단지 내 생각에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답을 구할 거라면 대화도 필요 없고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냥 당신 생각대로 하고 그 책임을 지면 됩니다. 남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책임만 떠넘기는 그런 부류는 절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의 의견을 구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묻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문현답이 나온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가 알고 대답을 해줄 거라면 그 사람은 당신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위에서 당신을 리드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책임한 질문을 남발해서 상대가 어거지로 선택을 하게 하는 무식한 짓을 하지 말고 상대가 확실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질문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답을 듣고 또한 다른 생각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버릇이 있다면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나 대답이 부정확하게 결정되어지고 그들 자신의 의견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그런 경우라면 이미 답정너인 인간이 되어버린 당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상대에게 의견을 구할 때는 부하 직원이라도 정중하게 배려한 말투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게 세분화된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방법이 나의 의견을 제대로 상대에게 전달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구하는 방법입니다. 빈 항아리 얘기입니다. 장독대에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제각각 무엇인가 가득 담고 가지런히 서 있었는데 크고 당당한 간장 항아리, 듬직한 된장 항아리, 반짝반짝 윤이 나는 고추장 항아리. 그 중에 모양이 볼품없는 빈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커다란 입을 딱 벌리고 서 있던 그 항아리는 늘 옆에 있는 항아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무언가 담아봤으면, 아니 뚜껑이라도 있었으면. 가끔 주인이 장독대를 청소할 때면 뚜껑이 없는 그 항아리로는 구정물이 흘러 들어갔고 설령 주인이 깨끗하게 닦아주고 가더라도 온갖 먼지들이 속에까지 켜켜이 쌓이기 일쑤였습니다.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항아리들은 뚜껑을 꼭꼭 닫고 빗물을 튕겨내면서 빈 항아리를 안 됐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빈 항아리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장마가 그쳤을 때 빗물 속에 줄곧 울기만 하던 빈 항아리는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얀 구름이 예쁘게 수놓은 파란 하늘이 항아리 가득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항아리는 더 이상 빈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항아리도 담을 수 없는 하늘을 안았기에 세상을 살면서 행운을 자랑해 보이지 마세요. 지위가 높아졌다 하여 이를 자랑해 보이면 남들로부터 반감을 삽니다. 뽐내거나 거만하면 모양이나 하는 짓이 보기 흉할 뿐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안달복달한다 해서 받아지는 존경도 아닙니다. 존경은 남이 해줘서 갖게 되는 것이지 자신이 원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에 너무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척 한다면 오히려 그 일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지 열심히 하는 척하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며서는 안 됩니다. 19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하여 20살에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된 맹성의 일화입니다. 맹사성은 어린 나이에 군수가 되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무명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그러자 무명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을 온 내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뿐이요. 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를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명선사는 녹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찬물이 넘치도록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화가 나 있는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스님의 이 한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황급히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문턱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